솔트레이크는 시즌 평균 경기당 1.04득점을 기록하며 승률 3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시즌에는 컨퍼런스 3위, 전체 6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미드필더 디에고 루나 선수가 MLS 올해의 신인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파블로 마스트로엔이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으며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블로 마스트로엔이 감독은 선수 시절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으며 특히 콜로라도 래피즈에서 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월드컵에도 출전했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지도 스타일은 전직 선수답게 팀의 조직력과 수비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필요할 때는 공격적인 축구도 구사하는 유연한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감독으로서도 선수로서도 미국 축구에 큰 기여를 해온 인물이라 MLS 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서 파블로 감독은 경기 소감에 대해선 다가오는 LAFC와의 경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LAFC는 리그에서 매우 강력한 팀 중 하나이며 특히 최근 그들의 공격진은 상당한 위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경기를 위해 지난 몇 주간 착실히 준비해왔고 선수들 모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 합류와 그가 MLS에 가져온 영향력과 그의 플레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선 그는 단순히 뛰어난 선수 그 이상입니다. 그의 합류는 MLS 전체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주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를 보면 왜 그가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오랫동안 정점의 자리를 지켰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공격 지역에서 끊임없이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양발을 사용하는 결정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기를 읽는 시야와 동료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뛰어남을 넘어 팀의 사기와 팬들의 열기까지 끌어올리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가 MLS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존중하며 그와 같은 선수가 리그에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축복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한 대비책에 대해선 손흥민 선수 한 명의 존재감은 엄청납니다. 그가 볼을 잡았을 때 혹은 공간으로 침투할 때 우리의 수비수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강조하듯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선수에 집중해서 우리 팀의 전체적인 균형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수비에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진은 조직적인 압박과 영리한 공간 커버를 통해 그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미리 차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선수들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팀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레알 솔트레이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선 이번 경기는 우리가 MLS 강팀들을 상대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 외에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고 강력한 팀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서로를 믿고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며 팬들에게 헌신적인 경기와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상대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월 솔트레이크의 경기장은 강풍과 눈발로 인해 매우 험난한 환경이었습니다. 킥오프 전 2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고 번개로 인해 경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 속에서 우리는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곰즈 선수에게 2골을 허용했고 전반 종료 직전 아랑고 선수에게 추가 골까지 내주며 0대3으로 뒤진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LAFC 체론돌로 감독은 경기 후 프로 경기 중 가장 부당한 환경이었다며 이 경기가 왜 취소되지 않았는지, 왜 우리가 이러한 조건에서 경기를 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음 주 우리는 단순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패배는 우리의 것이었지만 그 패배가 우리의 미래를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체력, 전술,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눈밭드릴, 혹한 훈련 그리고 추운 조건에서의 패스 훈련을 통해 눈보다 더 차가운 비판과 더 사나운 바람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실패와 비난, 불안에 직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의 중요한 대회, 클럽에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 은퇴를 고민했던 순간, 자신을 잃을 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팬들과의 약속, 팀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노우마게돈의 굴욕을 잊지 않고 그날의 허탈감을 되새겨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복수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약함, 불리함, 부적응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등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눈이든 바람이든 관중의 함성이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LAFC는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눈 속에서 왜 무너졌는지 기억하며 이번 경기에선 그 눈보다 뜨거운 불꽃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4년 3월에는 엄청난 논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LAFC와 솔트레이크의 경기였습니다. 엄청난 눈보라 속에 강행된 경기는 LAFC의 0대3 완패로 끝났습니다. LAFC의 골문을 지킨 요리스는 최악의 부진을 겪으며 평점 5.1점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영국 언론 BBC는 경기는 악천후 탓에 2시간 동안 지연됐다. 킥오프 4분 만에 번개가 쳐서 경기가 중단됐다. 1시간 후 경기가 재개됐을 때 경기장은 눈으로 덮였다. 유타 지역은 경기 내내 폭설이 쏟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LS 공식 홈페이지는 날씨는 더욱 험악해졌다. 뇌우 속에 진행됐다. 겨울 날씨에 익숙한 홈팀이 전반에만 3골을 넣어 승리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은 요리스가 끔찍한 겨울 날씨에 압도당했다. 바람, 번개, 비, 먼지가 뒤섞였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종료 휘슬이 울릴 때쯤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요리스는 경기장에서 가장 눈에 띄게 흔들린 선수였다. 그의 수염이 얼음으로 변했다. 온몸을 떨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LAFC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도 분통을 터뜨렸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그는 경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선수들에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오늘 경기는 정말 장난 같았다. 내 인생에서 본 최악의 프로스포츠였다. 경기는 취소될 수 있었고 취소됐어야 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라며 MLS를 맹비난했습니다. 승리한 솔트레이크 파블로 마스트로에니 감독은 화를 내지 않으며 더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는 정신력의 문제다.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변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통제할 수 있는 팀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조건이었다. 우리 선수들의 마음가짐과 공이 컸다라며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바로 작년 3월에 있었던 이 경기를 체룬돌로 감독과 선수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혹했음에도 정신력 운운하며 패배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선수들과 감독은 이날의 치욕을 뼈저리게 되갚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이 LAFC에 왔습니다. 지난 패배의 서름을 되갚아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0 승리 아니 5대0 승리로 완전히 되갚아주며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을 기대해봅니다.